금지령을 내려야 되나? 빨리 와, 1강실. 예, 아시잖아요. 그냥 쉽게 하면 안 받고, 한 명이 하면 그 사람들만 받고, 다른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받고. 자, 시작합시다. 교재 펴보세요. 숙제부터 할게. 여기 웬일이야? 풀어주려는데 왜 시작했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어? 아니 늦게 일어나는 건 숙제 안 한 게 숙제는 어제 냈으니까 어제 끝냈어야지. 어제 바빴어? 어제 아무것도 없었지? 끝나고 영화가 없었어? 이거 검사 같이 한번 할 거야.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문제가 어려웠을 테니까 인정. 왜 웃어? 마음 약해지게. 아니 왜 여기까지만 했어? 이런 상태를 여기까지 왔으면 더 좋잖아. 여기서 한 번 더 살나? 글씨체 좀 조금만 좀 신경 써줘. 이거 공부하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해, 글씨체. 너 스스로 알아보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실수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조금 글을 천천히 한번 쳐. 숫자도 천천히 쳐. 그럼 훨씬 더 글씨체가 좋아질 거야. 알았지? 그것만 좀 부탁할게. 아이, 왜 안 했어? 어? 왜 소리야 이게? 시영이 그리고 누구야? 윤이 그리고 민석이 내일 검사 다시 한다. 내일이요? 아 내일이 아니구나. 목요일에 검사 다시 할게. 자, 수업하기 전에 이 단원을 위한 최소한의 암기된 정도만 좀 확인을 하게. 교재 잠깐만 덮어볼래? 잠시만 교재 다 덮어봐.
일단 준서가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됐다. 근해 공식 불러볼까?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 뒤에 민규야. 혹시 b가 짝수였다면 a분의 마이너스 b'이란 말 좋고 풀마 루트 b'의 제곱 좋아.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일반 근해 공식과 짝수 근해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민서. 판별식이 누구지? B제곱 마이너스 4AC. 만약 B가 짝수였다면 같은 판별식을 4분의 D라 부를 수도 있고, 내용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저는 가오나 그렇게 계산한 판별식이 양수가 나온다면 서로 다른 좋아. 완전히 기분 째지는데 다들 공부하고 있구나. 서로 다른 도실근. 윤이야, 얘가 0이 나온다면 중근. 중근을 다른 말로 중근은 실근이다 혹은이다? 실근이다. 몇 개짜리 근이다? 한 개짜리다 두 개짜리다?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다. 두 실근이다. 자, 다음 나연아. 중근이라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었지? 그렇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좋아.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예서 혹은 같은 근 다른 근 서로 다른 두.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타나게 된다. 자, 대답들이 아주 훌륭해. 시영이까지 하면 완벽한데? 시영아,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 불렀을 때 알파, 베타를 따로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게 뭐였지? 그리고 두근의 곱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는데 누가? 알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 얘는 A분의 C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으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또 추가로 몇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 좋아요. 야, 선생님이 기분이 좋네. 대답도 이렇게 또 잘하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 앞쪽부터 기초 문제부터 혹시 질문 있을지 우리가 질문 받아볼게. 6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64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이게 꺼지면 쟤도 꺼지는 건가? 넘겨볼까? 6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6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67페이지는 숙제 쪽이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유형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 68페이지에서 질문 원하는 사람? 495번부터 한번 수업 시작해 봅시다. (2차) 방정식 두 근 중 작은 근을 알파라 할 때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개의 답 중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건 중근이건 서로 다른 두 어근이건 어쨌든 답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답 중에 작은 답을 찾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보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시작합니다. 좌변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맞아? 그리고 우변은 한 번만 더 적을게. 4x 마이너스 3. 그래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니까 됐어. 이제 고민해야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얘 분리하고 얘 분리해도 이 8이라는 숫자를 2하고 3만 가지고서는 8만큼의 크기가 큰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 봐봐. 최대로 노력하는 게 이 정도야. 근데 그렇게 해봤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는 상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하잖아. 선생님만 잘하는 거 아니겠지, 이 정도는. 쉽게 말하면 아마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수분해하는 실력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뭐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가는 게 맞겠죠. x는 짝수네 a분의 b의 절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4라고 적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방금 적었던 b 프라임의 제곱에서 a와 c를 곱한 녀석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정답이 될 텐데 빨리 와. 생각보다 빨리 왔네. 맞아. 작은 근이었지. 따라서 문제가 말했던 작은 근은 이렇게 구한 답 중에 작은 답 2분의 4 플러스 쪽 말고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게 알파가 된다는 얘기였을 테고 그걸 얘들아 계산 여기까지 할게요. 이걸 문제가 말하고 있던 2알파 플러스 루트 10에다가 대입해서 알파 자리에 얘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정답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보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 혹시 틀린 사람들은 주민축제 한번 볼까? 여기 또 채점이 안 돼 있어? 자, 다시 한 번 더. 68페이지 질문. 자, 좋습니다. 그럼 넘겨보자. 69페이지 질문. 503번. 503번부터 시작합니다. 503번. 어떤 문제인가?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 나왔어. 한 근이 k-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얘들아 이렇게 생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이거 근 몇 개 나와야 되지? 2개 나와야 돼. 근데 문제에서 몇 개 근 알려줬어? 하나 알려줬어. 이걸 만족하는 답 중에 하나가 갑자기 k-1이래.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을 말하는 거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을 말하는 거야? x가 말하는 거잖아. 방정식의 해 또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그 x라는 자리에 누군가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녀석들 걔네들을 근이나 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근이 k-1이란 말은 적어줄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x에 k-1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이야. 그게 방정식의 근의 역할이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등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x의 값. 근데 문제가 말해준 그 k-1이
두 개의 답 중에 하나의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k-1을 x에 대입했을 때 저 등식이, 저 방정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근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k-1을 대입하는 거죠. 일단 감산 없이 적어볼게. x에 k-1 넣어서 x에 k-1 넣어서 그대로 계산한 결과가 정말 0이 나오는 게 맞았을 거기 때문에 k-1을 근이라고 불렀던 거다. 그럼 이제부터 전개 시작하면 돼. 선생님 감사한다. 같이 하자. 이거 전개하면 몇 k제곱? 2k제곱에서 여기 k제곱 마이너스 나올 테니까 2차 함끼리 계산하면 k제곱. 여기 몇 k 나올까? 마이너스 4k 나오죠? 전개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k 두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에 여기 보니까 여기 1차 안 나오네. 다시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5k가 될 테고 상수항 찾으러 갑니다. 여기 상수항 얼마? 여기 전개했을 때 나온 상수항 얼마지? 2. 이거 합차 공식으로 하면 k제곱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상수항이 1 나올 거고 여기 상수항 3이 더이고 2와 1과 3이니까 6이라 말해주면 되겠더라.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이 정도의 암산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시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해요. 여기서는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빠를걸?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혼자 문제 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거 보자마자 얘가 바로 나올 정도로 암산이 돼.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끝났죠. 이거 몇 차 방정식?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 인수분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죠. k-2와 k-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도 똑같이 k는 2 또는 k는 3이라 말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모든 실수 k의 합을 5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얘들아 여기서 우리 한 단계만 더 가볼까? 사실 지금 질문이 k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k들의 뭘 찾는 문제였어? 합을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하고 이거 하지 않았어도 되는 거지. 어차피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k값 두 개를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두 근의 합을 원하고 있었던 거라서 두 근의 합을 원하고 있던 문제다 보니까 그냥 마이너스 2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로 대답을 해도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풀어지는 거야? 상관이 없는 문제였던 거지. 이 중간 과정이 없어도 직접 K에 어울리는 답 두 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원하는 정답을 말할 수 있더라.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아, 1분 정도만 기다려줄래? 물 좀 챙겨올게. 자, 또 시작합시다.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502번 갑니다. 두 근이 n과 4일 때, n-n의 값을 구해봐라. 이것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시작해볼까? 이 녀석의 두 근이 누구냐? n과 4. 지금 현재 풀고 있는 이 502번이 여러분들에게 원했던 풀이부터 보여줄게. n은 모르지만 얘는 알려줬잖아. 답 두 개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알려준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답이 이 방정식을 성립시키는 x의 값이라고 말했으니까 얘부터 먼저 계산한다면 x에 누구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x에 4 넣고 x에 4 넣고 4 넣을게 16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에 x에 4 넣고 계산한 결과가 0이 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암산한다. 요거 마이너스 8m에 m이니까 마이너스 7m 넘기면 7m.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12 더하면 28. 그래서 m 값이 4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m 값이 4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까? x의 제곱 m 값이 4니까 8 빼기 3 하면 5 마이너스 5x에다가 m 값이 4니까 플러스 4는 0. 지금 사실 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 거고, 다시 한번 풀면 인수분해가 x-1에 x-4로 될 거거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4가 될 건데 4라는 답은 이미 찾았고, 문제가 말했던 그 첫 번째 근이 바로 n이 된다는 것까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였겠지. 그렇게 m값하고 n값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질문은 n-n의 결과 물어봤으니까 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얘들아, 우리 어제 비록 처음으로 이제 근거기수연계 개념 배웠지만 오늘 어차피 또 과제 할 거잖아. 선생님이랑 문제도 풀어볼 거고, 두 번째 풀이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계수 얼마지? 2차 계수 얼마야? 1이니까 이번에도 x 제곱으로 출발시킨다. 두 근의 합이 누구예요? 두 근의 합 더해봐. 두 근의 합이 누구야 얘들아? 아 이거 그냥 두 개 더하라고. 더하면 뭐라 말해야 돼? n 플러스 4라고 말하면 되잖아. 두 근의 합이 n 플러스 4야. 두 근의 합이 n 플러스 4면은 1차 계수가 마이너스가 붙은 n 플러스 4라고 적히면 된다고 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 대답도 잘했었는데요. 두 근의 곱은 얼마야? 4n이면 여기다가 4n 적어서 는 0으로 끝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연립방정식 여기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2n-3과 n 플러스 3, 그 다음 m과 4n이,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도 아마 똑같이 m값하고 n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근을 하나 알려줬으니까 그 알려준 답을 이용해서 m이라고 하는 값을 먼저 찾아내고, m 찾아내면 2차 방정식이 깔끔하게 나올 테니까 문제가 말했던 나머지 답도 인수분해든 근해 공식이든 이용해서 풀어봐라, 그런 뜻이었겠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을 지난번에 어제 다 했거든. 그래서 두 근이 주어졌으면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만들어낸 방정식과 문제가 말하는 방정식의 모양이 같다라고 놓고 비교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풀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필기, 아예 그 참 진짜 난리가 아니죠. 페인트 칠하시면 배선공사는 좀 다시 하죠. 필요한 것들 하나 하고. 네. 69페이지 질문 더. 498번도 가볼게. 498번 보세요.
루트 5 x제곱 마이너스에 5 마이너스 2 루트 5 x에다가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하는. 자, 시작합니다. 방법은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런 문제 보면 정답을 마지막까지 구하지 못하는 거 상관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부탁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무조건 얘를 유리수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 근데 어제는 합차공식 같은 거 이용이 좀 편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합차공식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루트 5로 나눈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루트 5를 곱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좌변과 우변 전체에다가 루트 5를 곱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또 약분 한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갈게. 그럼 루트 5 곱하면 5x제곱, 루트 5 곱하면 5루트 5, 루트 5 곱하면 10, 루트 5 곱하면 10루트 5, 루트 5 곱하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했듯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약분을 해야 되죠. 2차항과 1차항과 3차항에 모두 5의 배수들이 묶여있는 상태니까 5로 나누겠습니다. x의 제곱 5로 나누면 루트 5, 5로 나누면 마이너스 2, 5 나누면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 무리수나 허수를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게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어느 정도 좀 연습은 해야 돼. 그래서 고민을 해봐. 안 되면 근해 공식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x 분리하고 이걸 어떻게 분리해야 이게 만들어지는가를 고민을 해봤더니 어렵지 않네. 한쪽엔 2, 한쪽엔 루트 5. 마이너스 한번 붙이면 되거든? 근데 그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여기에 지금 붙어있는 마이너스가 이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루트 5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곱해서 이거 만들어지고 더해서 얘 만드는 것도 가능해. 따라서 인수분해된 결과는 x 플러스 2 하나와 그 다음 x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인수 하나의 곱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유리수답과 x는 루트 5라고 하는 무리수답으로 주어진 방정식은 이렇게 유리수해 하나와 무리수해 하나를 각 두 개로 답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지. 방정식 푸는 문제니까 여기까지 다 깔끔하게 적어주셔야겠지? 네, 필기해 주시고 중요한 형태의 문제, 유형의 문제는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중간고사에서 사실 2차 방정식에 관련해서 중간고사에서 낼 만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아. 그런 문제들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막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혹시 모르니까 이것만 기억해도 2차 방정식인데 2차 계수가 유리수가 아니다. 지금처럼 무리수나 또는 허수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2차 계수 먼저 유리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풀이를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뜻이겠죠. 자, 계속 갈게. 6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9페이지) 질문 더 없니? 그럼 넘겨볼까? 70페이지 질문 507번 할 건데 여기 절대값에 대한 수업을 사실 선생님하고는 하지 않았지. 원장님하고는 했을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때도 했겠고 원장님하고도 했을 거고 선생님하고만 지금 하지 않아서 507번 가지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일단 문제부터 적어볼게요. 루트 x-1의 제곱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된다. 먼저 여기부터 간다. 칠판 여기 제곱이랑 제곱근 루트 벗길 수 있는 거 맞나? 이거 지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좌변의 정답이 뭐가 돼야 되지? x-1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복소수 할 때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적어줄게. 루트
루트 a라는 녀석 전체를 제곱하면 a가 맞지만 루트 a라는 녀석의 제곱을 제곱관한에 씌웠을 때는 반드시 정답이 절대값 a가 된다고 얘기했었어. 이거 두 가지 다른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제곱하고 근호 없애는 건 좋은데 루트하고 제곱을 사라지게 만들고 남은 것들을 내보내는 게 맞지만 그 나와야 되는 숫자가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x-1이 양인지 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보내고 싶다면 절대값을 붙여서 내보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본이나 당연히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말했듯이 다른 곳에서 중학교 시절에 그리고 최근에 원장님하고도 절대값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겠지만 이제부터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수업을 잘 듣고 절대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또 노력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걸 풀 때 2차 방정식은 맞아. 선생님 말 들어봐. 2차 방정식 맞는데 이게 분명히 2차 방정식이면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으로 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인수분해도 근해 공식도 당장 할 수가 없어. 이유는 딱 하나. 절대값 기호 때문이지. 이 절대값 기호가 사라져야 이걸 인수분해로 풀든 근해 공식으로 풀든 얘기를 할 텐데 저 절대값 기호가 지금 남아있다면 저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절대값의 구간, 범위를 나누는 이게 절대값 기호 있는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 방법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더 공부하다 보면 구간을 나누지 않아도 절대값 기호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볼 겁니다. 그건 그거고 뭐니 해도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얘들아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문제가 지금처럼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배우게 될 부등식에서도 나올 거고 그리고 곧 배우게 될 함수에서도 나올 거야. 어떤 파트에서든 절대값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해. 절대값 기호에 있는 문제는 무조건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다.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얘들아 이거 내보낼 때 선생님 말 들어봐. 이거 나올 때 얘가 양수면 어떻게 나오지? 얘가 양수면 어떻게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x-로 나오면 되니? 맞아?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였다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거 맞나? 그래 안 돼? 민수가 맞아? 얘가 음수면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봐. 여기에서의 지금 최대 고민이 뭔지 알아? 얘를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빼는 게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야 우리. 그래 안 그래? 그거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직접 범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야 되는 순간과 이렇게 빼야지만 정답이 되는 순간을 나눠서 풀자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기준은 뭐야? 얘가 양수냐 음수냐. 그걸 수학적으로 말해볼까? 얘가 0보다 큰 수냐 작은 수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들아 얘가 0보다 크려면 x가 1보다 어때야 돼? x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잘 봐.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푼다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얘가 0보다 커지려면 x가 1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지려면 x가 1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 그렇게 나눠야지만 절대값 기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볼래? 이미 수업을 들었겠지만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이거 0이 될 때도 있잖아. 그 0이 될 때 얘가 0이 된다는 건 x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 1일 때를 사실은 여기다 붙여도 되고 칠봐봐. 여기다 붙여도 돼. 상관없어. x가 1이면 얘 얼마지? 0이야. 얘들아 0은
그냥 그대로 내보내도 되고 반대로 내보내도 돼. 0이라는 숫자는 절대값 기호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양수처럼 그대로 내보내도 되고 음수처럼 반대로 내보내도 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양수 쪽에 붙여도 되고 음수 쪽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단 보통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절대값 문제들은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어느 쪽의 등호를 이용해서 풀게 되느냐? 이쪽에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할게. 등호가 들어가는데 그 등호는 방금 말했어 나는 등호 여기다 붙여도 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아까 적었던 것처럼 여기 둘 다 붙여도 됩니다. 상관없어. 등호는 둘 다 붙여도 돼요. 한쪽만 붙여도 돼요. 여기만 붙여도 되고 여기만 붙여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모든 교과서 문제집에 보면은 절대값을 구간으로 나눌 때 지금처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x가 1이 들어가는 순간이 필요하거든. x가 1보다 크다 작다만 있는 게 아니라 x가 1이 되는 순간도 필요한데 그 1이 1이랑 같게 되는 등호를 넣어야 되는 구간을 이쪽에다 넣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다 이쪽에다 넣어서 따라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했듯이 여기다 넣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리고 둘 다 넣고 싶은 사람들은 둘 다 등호를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기본. 어딘가에서 배웠겠지만 한 번 더 절대값 기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그럼 시작해보자. 얘들아, x가 1보다 큰 쪽이면 이거 무슨 수라고? 양수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나오면 되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한 번만 더 볼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이거 풀어봐 물어보잖아? 그거 아무도 대답 못해. 왜? 절대값 기호가 있어서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근데 이거 풀어봐면 이제 다 풀 거라고. 절대값 기호가 사라졌으니까 풀게. x의 제곱, x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넘기면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선생님이 할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가 정답이 된다. 끝까지 봐. 여기 좀 있다 하고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하는데 방심하지 마. 정답은 얘네들이 아니니까. 잘 들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이걸 약속했기 때문이었거든. 잊지 마. x가 1보다 크다는 믿음을 갖고 문제를 풀었던 거란 말이야. x가 1보다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내보내서 풀었던 거라고. 그럼 끝까지 나오는 값도 1보다 큰 값만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거 절대 정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보다 크다고 약속하고 풀었으면 끝까지 나오는 값도 1보다 큰 것만 선택해야지. 마이너스 1은 정답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1보다 큰 쪽을 약속했으니까 1보다 큰 것만 정답으로 믿을 거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x가 1보다 작으면 얘 무슨 수야?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아까 민정이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붙여서 내보내야 돼. 반대로 내보내야 돼. 반대로 내보내야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이해할게. x의 제곱 플러스 x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구나. 이제는 마음이 아프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도 우리는 포기 안 해.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에서 마이너스 4a 있으니까 마이너스 16 1에서 16도 할 거니까 17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따로 적어줄게. 이것도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는 상태거든. 잘 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이 정답이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근사값 좀 알려줄래? 루트 17은 대충
숫자의 크기가 몇 점이 몇 정도 되지? 4점 얼마? 얘들아 4점 얼마에서 1 빼면 얼마야? 3점 얼마? 3점 얼마를 2로 나누면 1점 얼마 되는 거 맞니? 이 숫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1점 얼마에 해당하는 수야. 그런데 우리 약속했잖아. 지금 이 풀이는 x가 1보다 작을 거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었거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얘를 반대로 내보내서 풀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것만 정답으로 해야 되는 걸 끝까지 믿고 요것만 정답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얘들아. 이거 음수잖아. 음수가 1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정답. 이거는 정답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공간 없이 여기다 적을게. 따라서 최종 정답 밑에다 적을게. x는 누구냐? 마치 범위 나눠서 풀면 답이 4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약속된 범위에 맞는 정답들만 추린다고 했을 땐 x가 2하고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7하고 이렇게 2개만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507번 필기 완전히 정확하게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하세요. 선생님하고는 지금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처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배웠던 방법하고 다르지 않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웠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풀었을 텐데 그만큼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문제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 같은 풀이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얘들아,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또 센스 있는 친구들은 풀 수 있는 능력 생겼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한 문제만 더 하고 질문 따라 안 받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그 위에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506번. 대신 좀 더 빠르게. 자, 칠판 계속 보세요. 한 문제만 더 할 테니까. 이거 얘 때문에 못 풀어. 왜 못 풀어? 저 절대값 안에 있는 x를 칠판 봐.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도대체가 지금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x가 양인 점인지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내보내겠어.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확실하게 제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일 때와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말했지. 등호 붙어야 되는데 그 등호는 보통 큰 쪽에 많이 붙인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보통의 문제들이 다 정확히 풀어. 하지만 난 말했어.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다른 곳에서 푸는 방법 따라가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둘 다 해도 된다고. 아니면 나는 여기에만 붙여서 풀 거를 생각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다 붙여도 돼. 상관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어. 등호가 어디에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 다만 보통의 풀이가 전부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따라하는 것일 뿐. 따라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 시작하자. 얘들아, x가 0 이상이면 얘 무슨 수? 양수, 음수? 양수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인수분해 선생님이 할게. 액플 5와 액마 4로 인수분해 되겠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4가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잊지 말고 바보같이 다 해놓고 틀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풀 수 있었던 최초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만 정답이 된다는 걸 말해주세요. 저기는 마이너스 5는 답이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일 테니까 음수면 분명히 반대로 나오는 게 맞겠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제가 x로 나오는 게 맞는 건지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게 맞는 건지 눈으로만 보고 절대 판단 못해. 하지만 저렇게
범위를 나눠서 무조건 x가 양수가 될 때와 x가 음수가 될 때로 구분만 해놓는다면 이때는 그대로 내면서 풀고 이때는 반대로 내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선생님이 할게요. 이번엔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가. 그래서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같이 똘똘이가 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중. 이거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이 약속 때문이잖아. 약속 이렇게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그래서 0보다 작은 녀석만 정답이 된다고 믿어야 되겠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습니다. 자, 좋아요. 요거까지만 필기해놓고 잠깐 쉴까 우리? 수고들 했어요. 선생님도 조금만 있다가 바로 들어올게. 자, 한 타임만 더 힘내자. 민서가 일어나자. 자, 계속 가볼게. 70페이지 질문 더. 511번 가볼게. 511번. 여기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스킬이 있어. 그거에 대한 연습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 하는 것보다 숫자로 예를 드는 거 훨씬 더 잘하니까 해볼게요. (10만원짜리) 운동화 있어. 예를 들어 10만원이야. 뭐 나이키든 어디든 간에 팔아. 근데 이 운동화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20% 인상됐어. 앞으로 이 운동화 나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지? 얼마에 사야 돼, 이제부터? 12만원에 사게 돼. 이렇게 계산을 지금 준수가 먼저 말했지만 다른 학생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10만원에 20%가 2만원이에요. 맞니? 퍼센트라는 건 백분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 들어갈 때는 그 퍼센트를 100으로 나눈 숫자가 필요해. 그래서 20%라는 건 분수 형태로 표현하면 100분의 20, 0.2를 말하는 거라 10만원의 100분의 20 또는 10만원의 0.2는 2만원을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2만원이라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격에 추가로 붙게 되는 가격을 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지? 그래서 지금 준서가 말한 것처럼 12만원이라는 계산을 진행하려면 잘 봐. 10만원에다가 10만원에 20% 0.2 또는 100분의 20. 그러니까 얘가 2만원이 나오는 거고 얘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 더하기 추가 2만원. 그래서 계산 결과가 12만원이 되는 거거든.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들아 봐. 10만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짚어보세요. 10만원에 곱해야 되는 건 이거 둘 다 10만원으로 인수분해한다 생각하고 묶어보자. 여기도 10만원 여기도 10만원 있으니까 10만원으로 묶어주면 여기 얼마 남지? 1 남고 여기는 100분의 20이 남게 되죠. 별표를 여기다 칠까? 진짜 중요한 게 어딘지?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20%를 올린다고 해서 100분의 2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곱하는 거냐? 100분의 20에다가 1을 더하는, 분수로 말하면 100분의 120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소수로 바꾸면 0.2가 아니라 1.2를 곱해야 된다는 거지. 소수로도 적어줄게. 이게 중요하다.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백분율을 소수로 바꾸면 0.2. 그래서 0.2를 곱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0.2 곱해지는 0.2는 올라간 가격을 말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가 원래 가격. 그러니까 전체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찾고 싶으면 원래 가격에다가 올라간 가격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올라간 가격만 생각을 해. 원래 가격 더해야 되는 거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20%에 대한 인상을 요구한다면 0.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격을 의미하는 1까지 추가로 더 곱하자. 1.2를 곱하는 게 맞다. 마찬가지.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도 한번 해볼게. 10만원짜리 운동화가 또 있어. 근데 이 운동화는 너무 안 팔려. 아니면 그냥 세일 기간이 들어와가지고 10%를 할인해 준다고 할게. 10%를 할인해. 그럼 나는 이제 이 운동화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지? 9만원에 살 수 있는 거야. 그 숫자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표현하는 방법, 10만원에 10%면 잘 봐. 여기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100분의 10을 곱한단 말이야. 100분의 10을 곱해. 근데 100분의 10을 곱해서 얻을 수 있는 0.1을 곱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거든. 그 10,000원이라는 건 지금은 암산이 잘 되지. 10,000원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격에서 얼만큼 할인되는지를 구해놓은 가격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는 계산이 10만원에서 10만원에 10%인 100분의 10을 곱한 결과를 빼는 거. 10만원에서 만원을 빼서 그 결과를 9만원이라고 계산을 했던 것처럼 항상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만원에다가 물건의 가격에다가 뭘 곱하느냐. 1 빼기 10만원으로 묶었을 때 1 여기는 빼기 100분의 10 이렇게 곱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소수로 바꿔볼게. 10만원 곱하기 0.1이 아니라 1에서 0.1을 뺀 0.9를 곱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 결론. 어떤 물건의 가격이 칠판봐. 외우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어. 올라갔을 때 내가 다시 그 올라간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면 원래 가격에다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1 더하기 100분율을. 1 더하기 100분율. 문제가 말한 그 100분율만큼을 1에다가 더한 것을 곱해야지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반대로 물건의 가격이 다운이 됐을 때 그 다운된 100분율만큼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명심해 1에서 100분율을 빼는 거야. 올라갈 때는 1에다가 100분율을 더한 것을 곱하는 거고, 내려갈 때는 1에다가 100분율을 뺀 것을 곱해주는 게 올라갔을 때의 금액 계산 방법과 내려갔을 때의 금액 계산 방법이 된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511번 문제 연습해보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상점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어떤 물건의 가격을 잠깐만 A1이라고 할까?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냥 A1이라고 지정하지 뭐. 방금 연습한 것처럼 잘해야 돼. 잘 따라오길 바래. 이 물건의 가격을 몇 퍼센트 인상했다고? 그럼 얘들아 잘 봐. A라는 물건의 가격이 있었는데 X% 올리면 거기다 얼마를 곱해야 된다 그랬지? X%를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100분의 X. 100분의 X를 곱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걸 곱하는 거야?
다른 거 그거 누구를 곱했는데서 방금 1 더하기 100분의 x 에이 왜 대답이 자꾸 준수한테만 나오는 거야. 100분의 x를 곱해야 돼. 올라간 금액만 구하고 싶으면 100분의 x만 곱하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원하는 게 뭐야? 올라간 금액에다가 원래 금액까지 더해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찾고 싶은 거니까 원래 가격 A1에다가 X%만큼 해당하는 100분의 X만 곱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격이었던 A1까지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해야 되는 게 100분의 X가 아니라 명심해. 올라가면 100분의 X가 아니라 원래 가격 1까지 추가해서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한다는 걸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뭐 나온 거죠? 이거 계산 뭐 나와? X%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젠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제는 이만큼의 돈을 줘야 그 물건, 그 어떤 물건이라는 걸 살 수 있게 돼. 계속 읽어볼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만들어졌거든? 근데 이 가격을 다시 몇 퍼센트를 X%를 뭐 했대? 2나 다운시켰대. 얘들아 X% 다운시킬 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에 다운이니까 빼기 100분의 X만 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에서 뺀 금액. 이게 다운됐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 여기 아까 쌤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운동화 가격 갖고 하면 천천히 봐. 다들 여러분들 숫자 계산 너무 잘하거든. 그 숫자 계산을 했던 녀석을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10으로만 옮겨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야 12만원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야 9만원이 나와. 꼭 저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지금은 암산으로 12만원이다 9만원이다 다들 잘 말하잖아. 근데 지금처럼 문자가 들어오면 계산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올라갈 때는 100분율만 곱하는 게 아니라 1에다가 100분율을 더한 거. 내려갈 때는 100분율만 곱한 걸 빼는 게 아니라 1에다가 100분율을 뺀 걸 곱해야지만 12만원도 나오고 9만원도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얘들아 이 가격이 계속 읽어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대? 처음 가격이 얼마였지? A1이었어. 처음 가격이 A1이었단 말이야. A1보다 몇 퍼센트 낮아졌다고? 9%. 얘들아 9% 낮아진 금액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여기다 누구 곱하는 거야? 그렇지. 1 빼기 100분의 9를 곱해야지만 9% 낮아졌을 때의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100분의 9만 곱한다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했지. 100분의 10만 곱하면 만원밖에 더 나와? 만원이야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10만원에서 만원을 빼고 9만원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깎인 금액만큼을 원래 가격 A에서 뺀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9를 곱해서 빼는 게 아니라 1-100분의 9를 곱해야지만 내가 9% 낮아진 금액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야. 내가 물건이 인상됐을 때 또는 물건의 가격이 인하됐을 때의 그 인상됐을 때의 가격이나 인하됐을 때의 가격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해내면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큰 지장이 없어요. 이제 문제 편하게 풀게. 어차피 양변에 A 곱해져 있으니까 지워도 되는 거지. 그 다음 나 이거 전개할게. 합차 공식이네.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만분의 x의 제곱. 요거 전개한 겁니다. 합차 공식이라서 생각보다 편하게 전개했어. 앞에 거의 제곱이 1에서 뒤에 거의 제곱이 만분의 x제곱 빼면 되는 거. 그럼 우변 한 번만 더 적을까? 1 빼기 100분의 9가 얼마야? 1 빼기 100분의 9 얼마예요? 100분의 이거 100분의 100이잖아. 100분의 91이 되겠지. 얘들아 지금 양변에 있는 A는 지웠어. 약분해서.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이거
분수로 만들어진 2차 공식을 푸는 거 나는 또 싫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싫을 거라 믿는데 나는 정말 싫거든,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양변에 만을 곱할 겁니다. 그럼 좌변에 만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우변에도 만 곱할게. 만 곱하면 약분에서 100 남을 거고 100 곱하기 90일이니까 9100이 되겠죠. 그럼 한쪽으로 넘길게. 풀기 위해서 x의 제곱 넘기면 9100 빼기 만이니까 9100 빼기 만은 얼마 남지? 마이너스 900 남나? 이렇게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마이너스 x제곱 이항하면 x제곱 만 넘기면 마이너스 만 9100에서 만을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00 되는 거 맞겠네. 이제 이거 풀면 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인수분해 돼 안 돼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합차 공식으로 900이 누구야? 30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x 플러스 30 x 마이너스 30. 그 정답 x는 마이너스 30 또는 x는 30이 되는데 문제가 말하는 x가 뭐였는지 알아? 퍼센테이지여서 프로에 100분율이란단 말이야. 100분율인데 마이너스 30%라는 말이 있어? 당연히 이거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실제 정답은 30만 선택하는 게 맞다는 뜻이겠어요. 정답이 3번이었나봐. 3번 필기해 주시고 뭐가 중요한지 잘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집에 가서 앞으로 똑같이 인상된 것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인하된 것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보같이 100분의 x만 곱하는 실수 없도록 올라가면 100분의 x에다가 1 더한 거 내려가면 1에서 100분의 x 뺀 거 내려가면 1에서 9% 뺀 거 그렇게 계산된 결과를 곱해야지만 올라간 정상적인 금액도 나오고 내려갔을 때의 정상적인 금액도 나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난 오늘 2시간 동안 수업하는 것 중에 이 한 문제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듣고 앞으로 풀 수 있는 능력 갖춰도 나는 이 2시간이 아쉽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이라도 올바로 알아간다면 물론 앞서 질문했던 문제들도 다 잘 이해하고 공부해 오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라고. 올라갈 때 누구를 곱해야 되는지 내려갈 때 누구를 곱해야 되는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올라갈 때 1에다가 더한 백분율 내려갈 때 1에서 내려간 백분율을 빼가지고 곱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자고요. 선생님 바람은 지금 여기 수업 듣고 있는 승원이 안 왔지만 어쨌든 9명의 학생이 전부 다 이제부터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최소한 10을 만드는 데 있어서만큼은 무리가 없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7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510번입니다. 510번 한번 가볼게. 자 가보자. 문제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이 종이의 네 모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 정사각형을 잘라내면 그 귀퉁이를 접어 올렸을 때 직육면체 만들 수 있는 거 맞겠네. 그림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믿고 그때 그렇게 만들게 될 직육면체의 부피가 40세제곱cm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직접 식을 만들기를 요구하는 문제들. 여기 잘라낼 거야.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서 요거 따라 이것 따라 이것 따라 이것 따라 접어내면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 질문 누구 구하는 문제지? 처음 종이에 무슨 길이? 그럼 묻는 거를 변수로 잡자. 이게
첫 시작이죠. 그리고 아마 몇몇 친구들 느낄 건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 갖는 친구들도 있을걸? 이 활용 문제만 풀면 문자 설정을 못해가지고 아예 식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문제 자체가 빈칸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아. 지금 여기에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몇몇 학생들도 그럴 거고. 이게 보기에는 이해가 너무 잘 되겠지. 근데 심각한 건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스스로 풀 때는 저걸 못한다는 거. 쟤를 x로 놓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계속 갈까?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몇 배가 길다고 그랬지? 그럼 가로 길이를 x로 잡았으니까 세로 길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x가 돼야 되는 거겠죠? 가로가 세로의 2배라면. 선생님 수업 방향에 맞게 뭐가 중요한지 좀 잘 체크 좀 할래? 활용 문제에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문자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갈게. 여기다 체크 좀 할까? 이렇게 양쪽 귀퉁이를 접어 올리면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거 적는다. 얘가 직육면체의 가로, 얘가 직육면체의 세로, 그리고 요 녀석이 접혀 올라가는 녀석이 될 테니까 직육면체의 높이가 되는 거겠지. 선생님이 따로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어. 됐니? 그럼 부피 구하는 방법의 공식이 뭔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이 가로 세로 높이 싹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부피 구하러 가자. 가로 길이 얼마게? 지금 여기 귀퉁이 1씩 잘라낸다 그랬지? 전체 가로가 x였어. 전체 가로가 x인데 여기에서도 1이 날아가고 여기서도 1이 날아가. 그럼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가로는 x에서 이만큼 날린 값이 남게 되겠죠. 맞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누구예요? 전체 세로가 얼마였지? 2분의 x에서 마찬가지 이쪽으로 1만큼 날렸고 이쪽으로 1만큼 날리면서 만들어진 게 직육면체의 세로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곱하기 높이는 얼마예요? 요거 1이라고 그랬잖아. 접혀 올리면 높이가 1짜리인 직육면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쉽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구한 부피가 얼마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40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또 이거 내 맘대로 푼다? 나는 이 2분의 x 너무 꼴보기 싫어 지금. 그래서 뭐 할 거냐? 전개하기 전에 여기다가 2배 할 거야. 2배 하면 2분의 x는 x, 2배 하면 마이너스 4 되겠죠. 1은 어차피 안 곱해도 되니까. 나 지금 좌배에다 몇 배 한 거지? 2배. 그럼 우변을 몇 배 해야 돼? 2배 해주면 되겠다. 난 이렇게 푸는 거 더 좋아해. 선생님이 개인 취향이라고 얘기했어. 어떤 친구들은 이거 먼저 전개한 다음에 2 곱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논리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따라하든 전개한 다음에 나중에 2를 곱하든 전개하고 나서 2 곱하지 않고 분수 상태 유지해서 풀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 논리에만 어긋나지 않게. 그럼 전개할게. x의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전개하면 플러스 8 8에서 80 넘겨주면 마이너스 80이니까 마이너스 72 곱해서 72 더해서 6대 숫자인 혹시? 요거 인수분해 뭐 할 사람 있어? 12하고 6이 맞겠지? 12하고 6 해서 마이너스 위쪽에다 붙여버리면 곱해서 마이너스 72 더하면 마이너스 6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결과는 액마 12와 액플 6이 정답이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12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6 아예 적는 것조차도 지금 싫은데 어차피 x는 길이었잖아.
내가 원하는 문자 x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었기 때문에 음수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내용을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답 12cm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풀이 보고 식사한 거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좀만 자신감 있게 풀었으면 나도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느낌 가졌으면 좋겠어. 분명히 이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간신히 이해하고 억지로 그 이해한 거 외워서 푸는 법을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들 해놓으시고 또 질문 있는 사람? 얘들아 7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질문해볼래? 여기는 이제 괜찮아. 혹시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좋아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만약에 508번이나 509번 못 푼 친구들 있으면 질문해야 돼. 끝까지 질문 안 했으면 집에 가서 꼭 확인을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이 510번 풀면서 풀 수 있는 어떤 도움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제공이 됐을 테니까 반드시 마무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71페이지 질문 515번 풀고 바로 이어서 질문 없이 516번도 갈게. 515번부터 보세요. 얘들아 칠판 볼까?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고? 나 그럼 문제 더 그만 조금 이따가 읽고 여기까지만 읽을게. 일단 얘가 무슨 근을 갖게? 중근의 조건이 뭐였어? 중근의 조건 판별식이 0. 그렇지. 거기다가 심지어 얘가 짝수네. 짝수야. 1차항 계수가 짝수야. 1차항 계수의 절반이 그럼 얘가 되는 거야. 얘가 B'가 되는 거야. B'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근을 한단 말은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되겠다. 갈게. B' 1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이거죠. 1에다가 얘 곱한 거에 마이너스니까 요거 부호 바꿔주면 되겠네.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한 겁니다. 그게 0이 나오면 정리할게. 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K 상수항 1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는 0. 선생님 암산 좀 더 해도 되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캐마이 곱하기 캐플 1이거든. 따라서 K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나옵니다. 무슨 뜻? 주어진 문제가 중근 같게 하고 싶으면 저 방정식이 중근이 나오게 해주고 싶다면 K에 2나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였던가. 그러면 중근 나오는 게 맞다는 뜻인 거죠. 두 번째, 방정식의 내용이 다르구나. 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 이번엔 허근을 갖게 해달라는 거네. 허근이면 이거는 1차항에서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D로 가자. B의 제곱 마이너스 IC로. 이게 0보다 작아야 허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은 실근인데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허근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허근 조건으로 갑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B의 제곱 마이너스 4C니까 4이 8K. 이게 0보다 작으면 허근.
암산해도 되지? 넘기면 8K가 1보다 크다. 8K가 1보다 크니까 양변 8로 나누면 K는 크다 8분의 1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는 이거잖아. 문제가 원하는 게 두 가지 아니었어? 얘는 중근 가져야 된다고 했고 얘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답 찾으라는 얘기. 얘는 중근 나오게 하고 얘는 허근 나오게 해주고 싶으면 정답이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는 거니까 결론 8분의 1보다 큰 것 중에 이걸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누구로 해주면 되겠어? 2로 해주면 아까 말했잖아 2나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중근 나올 거라고. 그런데 이거 허근 갖게 해주면 넣어야 되는 K가 8분의 1보다 커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 답 중에 실제 8분의 1보다 큰 애들만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K값 찾는 문제였죠? 또 필기 보면서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필기 잘해놓고 깔끔하게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했던 친구들은 필기할 필요 없어. 516번 갈게. 같이 보자.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문제 읽어볼게. 이거 선생님이 어제 수학과정에서 했던 내용 또 나왔네.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항상 뭐? 어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딱 하나만 외우자고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할까? 이거 항등식 이거 중근 너무 쉽지 않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또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중근 갖게 해준 조건을 적어잖아. 판별식이 0이 나오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도 좋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도 좋고. 근데 선생님 좀 이따 이거 써야겠다 그지? 1차 계수가 짝수인 거 확인됐으니까 난 이거 쓸 거야. 여기서 어제 했던 거 한 번 더 재방송할까? 확실하게 외우자. 이거 두 가지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선생님이 어제 별표를 어디다 쳤느냐? 여기다 쳤어. 무조건 얘 먼저 얘 나중에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얘부터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1번에서 계산한 식을 항등식으로 풀어내는 게 마지막 계산이 되는 거 잊지 마. 어제는 이런 풀이었나? 막 방정식 나왔는데 얘는 기억이 잘 안 나. K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해가 1이다. 그래서 뭐 했어? 1 먼저 대입했단 말이야. 해를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식을 항등식으로 풀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먼저 중근이 되는 식부터 만들어 놓고 그걸 항등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야.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1) 번부터 갈게. 간다. B 다시 B 다시 의 제곱 마이너스 A C A 1이니까 이 C 부분만 부호 바꿔서 더해주면 되겠네. 별로 어려운 거 한 거 없어. 문자 잔뜩 많이 들어있지만 신경 쓰지 마. 그냥 판별식 쓰면 돼. 그 판별식이 0이 나오면 중근 해결되죠. 정리할게.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 암산이 되니? K제곱 K제곱 날아가겠네. 안 적어도 되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p는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 저게 뭐지? 판별식이 뭐가 나온다는 조건? 판별식이 0. 그래야지만 무슨 근을 가는 거니까? 중근을 가는 거. 그래, 저게 돼야지 중근 가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 했는지 알아? 이게 0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왜? 중근 가져야 되니까. 하지만 얘가 0이 되는 이유가 누구랑 관계가 없다? K에 뭘 넣거나 말거나 중근 나오게 해달라며. K에 누구 넣거나 말거나 얘가 0이 나와야지만 중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2번 풀이 들어가. K 데리고 있는 게 2A K랑 마이너스 4K. K 데리고 있지 않은 게 A 제곱이랑 마이너스 P. 그래서 항등식으로 마무리하려면 정말 K에 뭐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얘가 맨날 0이 나와서 판별식이 0이 돼서 중근 갖게 하고 싶으면, K에 누구를 넣거나 말거나 얘가 0이 나오게 해주고 싶으면 항등식의 기본 풀이가 0이잖아. 그래서 K가 있는 애랑 없는 애로 분리한 거야. 그래야 K에 어떤 수를 넣어도 0밖에 안 나와서 성립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 푸는 방법 외운다. 벌써 지금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틀 연속으로 같은 유형의 풀이를 선생님이 2번 보여줬어. 앞으로 또 나오면 선생님은 3번도 4번도 5번도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렇게 풀었던 문제들을 시험 문제에 접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은 분명히 몇 번 이상 많이 풀어줬는데 그걸 못 풀어.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성적을 받는 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놔야 돼. 여러분들이 외워놔야 된다고, 머릿속에다가. 나는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보여줄 테니까 차츰차츰, 오늘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질문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좋겠어.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는 이 문제를 질문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차츰차츰 천천히, 급하지 않게 너희들이 풀 수 있는 유형들을 늘려나가면 되는 거죠. 그걸 중간고사 볼 때까지 천천히 준비해 놓으면 돼.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래서 A가 2가 되면 되는 거겠지? A가 2면 4 빼기 B가 0이 되는 거니까 B는 4가 되면 되는 거겠고. 그래야지만 A에 2가 들어가고 B에 4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방정식이 항상 중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K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네, 조금만 더 하자. 71페이지 질문 더. 517번 갑니다. A가 1보다 클 때, 이게 뭐 때문에 나온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갑니다. A가 1보다 크다는 말 기억해놓자. 이때 거기 비추어 줄래? 판별하면, 판별에다가 밑줄, 판별에다가 밑줄. 이렇게 묻는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 답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게 될 답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실근은 실근인데 중근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답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를 묻는 문제니까 거기 밑줄 쓴다 적어줘. 판별에다 밑줄 쳤지? 거기다가 적을래? D 또는 4분의 D를 이용하라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판별식 가지고 문제 풀라는 뜻이야.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답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찾으라는 거니까. 할게. 얘들아, 실컷 봐. 이번에도 1치한 개수가 마이너스 2a지? 짝수죠? 짝수니까 나는 4분의 D로 갈 거야.
그럼 B'이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1차원 계수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A네, 그치? 그래서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나 B'의 제곱 쓴 거야. 원래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B'의 제곱이 이거야. 근데 계산하면 A제곱이잖아. 자, B' 제곱 했습니다. 마이너스 A는 1. 이게 C죠? 그럼 A가 1이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바꿔주면 되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 나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거 쓴 거예요. 이거 B'제곱 마이너스 AC 쓴 거야. 계속 계산할게. 그랬더니 누구 나왔느냐? 마이너스 3A 더하기 3만 나왔어.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지만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줄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니? 아, 이제 알겠어. 이거 왜 이런 얘기 왜 했는지. A 누구보다 크다고? 얘들아, 그럼 대답해줘. 1보다 크면 얘 무슨 수야? 양수야. 양수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무슨 수야? 그래서 결론 얘는 음수, 0보다 작은 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지? 판별식 계산하고 있었어. 근데 판별식 계산해보니까 그게 음수야. 결론 판별식이 음수. 판별식이 음수면 무슨 근이었더라? 그래서 정답을 허근, 좀 더 정확한 대답 뭐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정답이 보이네. 3번이 정답이라는 사실. 3번이 정답. 얘기 좀 할래? 미안해, 선생님 코 한 번만 들어보자. 감기가 그렇게 안 떨어져. 질문 다 있니? 18번도 먹을까? 18번은 이것도 우리 며칠 됐나? 이틀 됐나? 이틀? 아닌가? 어제 했던 내용 같은데. (518번) 갑자기 제곱근 A하고 제곱근 B를 곱해서 당연히 예상은 이게 맞는데 이 망할 놈의 문제는 이게 정답이라고 우기고 앉아있대. 맞습니까? 그럼 이거 풀고 싶으면 암기가 돼 있는데 외우고 있는 친구들만 풀 수 있고. 이거 어떤 상황이 일어났지? A, B가? 맞아. 여러분들이 잘 봐.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길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정답이 만들어지는 거였거든. 거기다 문제 더 꼼꼼히 읽어볼까? 첫 번째 줄 문장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 A, B가 0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더 확실하게 읽었다면 원래 정답은 이거야. 칠판. 원래는 이건데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요것만 되는 거지. 자, 이때 이번엔 답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근을 판별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불러줄래? A제곱 마이너스 4E 이거야. 뭐 확인할게. A 무슨 수? 음수 제곱하면 무슨 수? 얘 양수. B 무슨 수?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무슨 수? 요것도 양수.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양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결론 뭘까? 아니, 얘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방정식은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였어. 정답.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가끔씩 적는 것처럼 서다 두 실 그렇게 적지 마. 그건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적어주길 바래요. 혹시 1페이지, 71페이지 질문 더 있나? 좀 넘겨도 되겠어요? 72페이지 질문 520 2번 B 플러스를 어차피 풀어줄 거였으니까 좋아, 이거로 가지고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 B인 직각. 얘들아, 나는 이 문제 보니까 선생님이 머리가 나빠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부터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좀 이렇게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아닌가? 설마 이것까지 이용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거 해야 된다면 여기다가는 피타고라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난 이렇게 적어야지. 직각까지 표현해야지. 마음이 놓여. 계속 읽을게. 이때 갑니다. 2x제곱 마이너스 붙인 2a 플러스 b가 1차 계수인 그리고 상수항은 a 곱하기 b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아니 그럼 뭐 해야 되는 게 뭐야? 얘가 중근이라 하니 판별식이 갑니다. 칠판 b의 제곱 원래는 b가 마이너스까지 붙어야 되더라. 근데 마이너스 붙은 거 제곱해도 어차피 플러스만 남을 거니까 나 그냥 이렇게 적을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c 4이 8c가 이거니까 8ab가 0이 돼야 된다. 충분히니까. 오케이? 됐니? 그럼 전개할게. 4a 제곱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4ab 4ab에서 8ab 뺄 거니까 마이너스 4ab 그리고 전개하면 b 제곱 전개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옳다커니 걸려들었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까지 됐는데 정답 왜 못 찾아? 하나 찾았지? 드디어 뭘 찾았어? 2a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0을 제곱해야 0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따지면 중근인 거지? 어쨌든 2a가 b랑 같아야 된다는 걸 찾아냈어요. 아직까지 좀 부족하네? 부족하면 뭐 설명이 더 있겠지. 어쨌든 여기까지. 선생님이 읽은 건 A, B가 직각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두 변이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말해주고 있던 2차 방정식이 중근이라길래 중근 조건으로 또 하나 찾아낸 거. 여기까지 찾아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 빗변의 길이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그럼 아까 할 필요 없을 거라고 걱정했던 건데 이거 해야 되겠네. 빗변의 길이를 묻는 문제라서 여기까지 물어보려나 싶었는데 진짜 물어보고 있었구나. 가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누구냐? 빗변의 길이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이래.
근데 문제는 그걸 A만 가지고 써달래. 쓸 수 있어. 왜? 여기 있잖아. B 대신 2A 넣어도 된다는 걸 찾아냈잖아요, 우리. B하고 2A가 같다는 걸 찾아냈으니까 B 대신 2A 제곱하면 4A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선생님 하나 암산해야 되지? 이거 루트 5A 제곱이야. 루트 5A 제곱입니다. 루트 5는 못 나오겠지만 루트 안에 있는 A 제곱은 나올 수 있잖아. A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5A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뜻. 정답 4번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아직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보니까 감이 안 오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할 얘기인데 믿을 만한 얘기가 뭐냐,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한 해결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해결하고 있는 하나하나 과정이 결국엔 최종 정답을 구해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 정도로 문제가 시키는 거 이거라면, 문제가 시키는 거 이거라면, 그래서 문제가 하는 얘기에 맞게 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선생님이 뭔가 아이디어를 더 낸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정답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요령이야. 계속 그런 감을 익혀 나가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 페이지 질문 더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요 한 페이지 질문 내가 목요일날 한 번 더 물어볼게. 그리고 과정에서 다시 해야 되는 사람들 선생님이 다시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깔끔하게 더 해올 수 있도록 하고 숙제 체크해봐. 얘들아, 과제가 완벽하게 안 돼 있어도 좋아. 선생님이랑 지금 고작한 게 뭐야? 개념 공부야, 개념 공부.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고 있는 문제는 유형 문제고 잘 풀리지 않는 거 나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풀려는 노력한 흔적만 남겨오라고. 채점 꼭 하고. 누가 완벽하게 다 맞춰오래? 왜 건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와?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건 체크 잘해.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건 78페이지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숙제 체크 잘해라. 뺄 거야. 뺄 거 있어. 못 뺄 거냐면 유형 18이랑 유형 20이랑 그리고 이건 선택상이지만 B 플러스랑 이런 데는 질문 빼셔도 좋습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 전체 다. 칠판에 적혀있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칠판에 적혀있는 거 빼고 하라는 얘기야. 대신 이거는 자기가 해볼만 하는 느낌 드는 친구들은 풀어봐. 어차피 풀 거잖아. 선생님이랑 풀든 여러분들이 풀든 할 거야. 요거 두 개만 빼놓으세요. 클리닉 교재 열심히 진도에 맞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클리닉 시간에 선생님이랑 배우고 있는 교재 질문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지만 되도록이면 클리닉 위주로 질문해 주는 게 좋아. 절대 밀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우리 교재하고 클리닉 교재 두 개 배우고 있지? 교재비가 있어. 선생님이 좀 늦게 말했는데 그래서 교재랑 클리닉 교재 5,000원씩 해서 10,000원 선생님이 받아서 원장님 드려야 되거든.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선생님이 메시지로 남겨둘 테니까 가능하다면 목요일날 선생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최대한 빠르게. 혹시 목요일날 깜빡했으면 금요일이라도. 수고들 했어.